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4일 여의도 펀드매니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아주 평온한 일요일 저녁입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내일부터 시작되는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날이 너무 좋아서 이제 밖에 운동도 좀 하고, 종교 활동도 하고,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반등이 과연 지속될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이죠. 제 결론은 일단 가능하다. 반도체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반등할 가능성. 다음에 이제 3월 말부터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되는데 여기에 의해서 미리 이제 공매도를 치는 쪽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너무 공매도가 많거나 저평가된 종목을 뒤집는 그 영역 이게 이제 시장에 새로운 노이즈를 일으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섬세하게 잘못 다루면 굉장히 뒷북을 치기 딱 좋은 대표적인 게 방산, 조선 뭐 이런 종목들을 과연 더 가져가야 되냐 로봇, 바이오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것 반도체, 2차 전지, 화학 뭐 이런 것들을 또 사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미미한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번 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공매도에 대해서 준비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1분기 실적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어느 녀석의 실적들이 좋을 것이냐 이걸 잘 예측하고 돈을 잘 넣는 쪽이 돈을 벌 수 있다. 그 세 개 반도체 중심으로 반등은 확실히 가능하다. 추가로 더 갈 것 같다. 공매도에 매도를 치는 쪽과 환매수로 뒤집는 쪽, 이 부분을 잘 구별해야 되는 거. 세 번째, 1분기 실적에 방점을 찍고 집중적으로 파서 실적 좋은 몇 개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서 미리 돈을 넣는 거 필요하다. 이 정도 세 개를 놓고 나머지는 다 노이즈로 봐야 되죠. 4월 2일부터 시작되는 뭐 상호관세 문제,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놓고 우리의 관심사는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어떤 가이드라인을 지고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우 복잡한 방정식이 펼쳐져 있는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봅니다. 네, 금주는 또 어떻게 전략을 짤지 한번 알아봅시다. 네, 지난 금요일날 다우는 플러스 0.08, 나스닥은 플러스 0.52, S&P 500은 플러스 0.8. 장 초반에는 다 무너졌다가 막판에 들어 올린 거죠. 네, 다 막판에 들어 올렸다. 막판에 들어 올리는 이유는 뭐냐? 그만큼 또 막판에 들어 올렸다는 것은 시장이 아직까지 미국 주식시장에 힘은 있다.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S&P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죠. 찍고 올라오죠. 네, 나스닥도 찍고 올라옵니다. 전부 다 찍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 그만큼 미국이 전부 조정을 거의 다 끝났다. 네, 2만에 가서 거의 17,000까지 갔으니까 약 15% 조정은 전부 다 끝났다. 단기 조정이 15%면은 제가 봐서는 거의 다 끝났다. 바로 이제 반등하지는 않겠지만 옆으로 행보하다가 1분기 실적을 앞두고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따라서 미국은 1분기 실적에 방점을 찍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지난 금요일 뉴욕의 3대 지수 주가 지수가 모두 동반 상승을 하는데 한번 봅시다. 변동성이 큰 네마니의 날을 맞아 3대 지수 모두 약세장으로 출발을 했으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저가 매수세. 네, 시장이 이제 저가에 여유를 가질 만큼 주가 조정이 거의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두 번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상호주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할 것이라면서도 겁을 주고 또 한편으로는 유연성도 중요시했다. 위험신호 심리를 자극했다. 뭔가 서로 상의하고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죠. 저가의 시장이 반응하고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이제 살짝 사람들이 적응을 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영토 일부를 영구 합병할 수 있다는 경고,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됐다. 경고하죠.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오늘 약 4조 7천억 규모의 옵션 만기를 맞이했죠. 이 중 2조 8천억 달러 규모의 S&P 500 옵션과 6,400억 달러 규모의 주식 옵션이 포함된 옵션 만기 날이었는데 장 초반에 안 좋았다가 들어 올렸다는 거죠. 하지만 개장 후 저가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주가 지수는 결국 강세장으로 장을 마감했다는 거죠. 약보합권에서 폐장을 준비하는 S&P 500 지수는 막판 15분 정도를 남겨두면서 종가 관리성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저가에 눈을 돌릴 만큼 여유가 생겼다고 보는 거죠. 트럼프가 4월 2일부터 발효하기로 한 상호관세에 관해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시사하면서 시장은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테이킹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V자 반등이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다. 이게 금요일날 미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주식시장 수급을 한번 봅시다. 코스피는 일주일간 2조 7천억을 외국인이 샀죠. 네, 금융기관, 연기금, 기타 법인도 꾸준히 주식을 사는 모습. 지난 한 달간은 2조 6천억 정도를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이 부분이 서서히 줄고 기타 법인이 3조나 매수를 했죠.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자사주나 기타 자사주 매입이 큰 거죠. 근데 코스닥 한번 봅시다. 코스닥은 지난 일주일간 3천억이나 갖다 판 거죠. 상당히 1월부터 3월 초순까지는 코스닥이 시장을 리딩했는데 이제 판 모습을 보면은 뭔가 공매도를 앞두고 또 여러 가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많이 오른 코스닥을 팔고 성장주를 팔고 그동안 바닥에 있는 코스피 대형 우량주를 사는 그러한 모습이 확실히 관찰되고 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건 이 부분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지난 1개월간 외국인이 6천억 정도 매도, 개인이 1조 6천억 매수, 나머지는 전부 매도죠. 네, 개인들이 굉장히 코스닥에서 많이 샀는데 이제는 좀 힘이 딸리는 게 아닐까 개인들이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 성과를 보면 코스피 매력도가 확실히 상승하죠. 홍콩 항생지수가 18.2% 가장 높고 코스피가 10.1, 유로스탁 600이 8.9%, 코스닥이 6.1, 중국 상해 0.1, 대만갑권 0.1. 이런 홍콩 항생과 코스피 이런 대형 우량주 중국과 한국에 그동안 너무 2년 동안 저평가를 받았던 대형 우량주 쪽으로 외국인의 손이 나가고 있다. 일단은 저평가, 이번 중국발 경제 살리기 이런 것들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의 롱숏 플레이가 재개되는 그러한 공매도 재개 그런 분위기도 상당히 그동안 저평가 받았던 종목에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외국인들이 이제는 매수세로 돌아서는 것도 상당히 유리하다. 전부 이제 코스피, 그것도 삼성전자에 가서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를 산다는 것은 한국을 사는 것이고 코스피를 사는 것이고 한국의 IT 반도체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제는 반도체는 더 가는 것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좀 더 요령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면서 굉장히 근본적인 그러한 질문이라 볼 수 있죠. 먼저 삼성전자가 바닥을 치고 5만 3천원에서 6만 1천원까지 쭉 주식시장이 올라오는 모습, 거의 10% 가까이 상승한 모습은 굉장히 3월 들어서 고무적인 현상이다. RSI도 76까지 돌아서고 MACD도 돌아서는 그런 모습, 기술적 지표들이 모두 돌아서는 모습, 포도 12.46배로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일주일간 매일 샀죠. 거의 2조 가까이 산 것 같습니다. 800만 주, 300만 주, 400만 주, 800만 주, 700만 주. 그 다음에 기관도 나름대로 팔지 않고 사는 모습.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 모두 삼성전자를 사고 개인이 파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따라서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그런 트렌드.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외국인들은 한번 방향성을 정하면 굉장히 오래 가더라. 최소한 한 1개월 반 정도는 꾸준한 트렌드를 보이더라. 이제 일주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 주식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IT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믿고 우리가 플레이를 해야 되죠. 따라서 반도체와 소부장은 사야 된다는 게 일단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이제 반도체가 발목에 30% 정도 올라왔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향후 70%를 더 간다고 가정하면 어떤 매력들이 있는가 한번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레거시 반도체가 기대감 형성 구간을 지나서 이제는 1분기부터 숫자 넘버로 찍어줄 그런 가시성이 있는, 수익성 측면에서 가시성이 있는 기간으로 진입했다. 이게 첫 번째 요인이죠. 따라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든 수요, 특히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구안신이라는 거 아시죠? 헝것을 가져가면 새 거로 바꿔주는 거. 2025년 이구안신 보조금이 3,800억. 지난번에 핸셋만 했는데 이제는 노트북, PC 다 포함이 나온 것 같아요. 24년에는 1,500억 대비 2배 이상 금액을 늘리면서
새로운 반도체 관련 핸셋이라든지 PC, 노트북 관련 반도체들의 수요를 자극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 내 빅테크 업체들이 H20을 대량 주문하면서 서버용 D램에 대한 수요도 자극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핸셋과 서버용 PC들은 이 모든 것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 중국발 이관신. 이게 이제 가속화된다는 거죠. 시작을 해서 한데 올라왔다는 거죠. 두 번째, 중국의 CXMT, 중국의 랜드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CXMT가 차질이 발생한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장비사들의 엔지니어들이 중국에서부터 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하도 강하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철수하면서 이들이 LPDDR5 같은 아주 고급 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D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 그렇죠? CXMT는 랜드 기업이 아니라 반도체 D램 메모리다. 다시 정정합니다. 이렇게 수급의 차질을 일으킬 수 있는 두 가지 요인. 하나는 수급을 자극하는 이관신, 두 번째 CXMT 같은 D램을 만들어내야 될 기업들이 수급에 서프라이에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두 가지 요인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반도체는 사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랜드 가격 인상. 랜드 공급 업체들이 4월 10% 인상 가격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다. 메모리는 탄력적 수요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어서 가격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의 랜드 재고를 비축하기 위해서 러시 오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재고 비축, 러시 오더. 감의 가격 인상. 이게 이제 삼각편대로 서로 맞물리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 D램 관련 기업들, 랜드 관련 기업들, 이 중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게 삼성전자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관신 금액 보조금이 늘어나고 CXMT 캐파가 하향 조정하면서 중국 쪽에서는 수급이 줄고 수요가 늘어나는,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현재 반도체 주가를 반등해서 일으키는 그런 모멘텀이다. 클리어한 거죠. 사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 없으면 굉장히 소외당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반도체에서 두 번째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는 것은 삼성전자 오케이 좋다. 레거시 쪽에서 상승 모멘텀을 잡은 건 인정하는데 HBM 쪽에서 뭔가 퀄리티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지 못 만들어내는지도 아직도 부정확한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상향할 것인가? 이 질문이죠. 현재 메모리 사이클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고 확신하기는 아직 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레거시 업종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겨나고 있는 만큼 주가에 대한 투자 심리는 반응할 것이다. 대형주에 대해서 오버웨이트,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고 레거시 업종의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삼성전자 아웃퍼폼.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HBM3 즉 12단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삼성 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뭔가 올 하반기부터는 퀄테스트를 통과해서 12단 쪽에 승부를 걸면서 수율은 좀 낮지만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기대감이 붙는 거죠. 이런 면에서 삼성전자와 또 여기에 관련된 소부장 종목들은 사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하나머티리얼즈, 유니셈, 코미코 주로 이제 장비 업체들보다 소재 업체 쪽이 많이 콜을 많이 받고 있죠. 매력을. 왜 그러냐면 장비는 더 이상 큰 공장을 짓고 늘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장비를 막 효율화시켜서 100% 효율화시켜서 돌리는 것 때문에 상당히 소재 기업들이 좋을 것이다. 이게 이제 반도체를 공부한 사람들의 오래된 그런 인사이트인 거죠. 이런 점을 보고 소울브레인, 하나무티를, 유니셈, 코미코 등 사야 된다. 소부장 중에서도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에 남아있는 그러한 리스크는 없는가? 첫째, 여전히 관세 불확실성이 남아있죠.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CXMT의 차지는 2026년도 지금이 아니라 혹시 2026년이면 올해까지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CXMT의 LPDDR5가 아니라 4X의 점유율이 35에서 40%에 달하며 올 2분기부터 LPDDR5X 가장 최신 버전을 본격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의 수출 규제로 CXMT의 캐파 계획은 장비의 선구입으로 인해서 2025년은 큰 변동이 없으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좀 차질이 늦어질 가능성 2026년부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이다. 아하. 두 번째는 공급 축소에 기한 낸드 가격 반등의 지속성의 한계가 혹시 존재하는 게 아닌가.
최근 낸드 가격의 높은 상승은 수요보다 공급 축소에 기인한다. 낸드 공급업체들은 감사함 종료 1년 만에 2025년 다시는 한번 감산을 계획 중에 있다. 지난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공급 조절로 인한 가격 상승은 추세적 반등으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결국 실효 수요가 동반돼야 상승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다. 결국 경기도 좋고 물가도 낮고 중국 정부 이관시 이러한 것들이 지속돼야 되고 또 새로운 제품들이 나와야 되고 근본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공급 축소라는 인위적 현상으로 가격이 오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것은 있다. 이 정도의 리스크는 충분히 예상을 해봐야죠. 그래도 반도체는 레거시 반도체와 HBM3E의 새로운 모습, HBM4까지 진화하면서 이러한 DRAM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오나가나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삼성전자와 일부 소부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매수를 권한다라고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반도체, 지난 금요일 한 가지 오게티가 나왔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갑자기 주가가 8%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1분기 마진율이 37.9%라고 밝혔죠. 시장이 38.4%, 약 1%, 0.6%, 0.5% 정도 마진율이 하락했다고 8%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일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웃으며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락에 대해서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0달러가 무너지고 94.72달러의 장이 마감되는 그러한 약세의 모습을 보였지만 크게 머리 쓸 일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하는데 7일이나 6일 정도에 이때 한번 실적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을 따지는 것은 SK 하이닉스는 의미가 있죠. 삼성전자는 여러 가전도 있고 메모리, 비메모리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큰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장 좋은 투자 대안이다. 삼성전자 레거시 반도체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사자. 섞어서 사자 이건 거죠. 삼성전자 하나 사고 그다음에 레거시 반도체에 있는 2개 정도. 그 뒤에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는 저희 카페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소매 판매는 살짝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죠. 중국 가전 판매도 바닥을 거의 찍었다 이렇게 찍고 내려왔는데 거의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 다음에 스마트폰 D램의 재고 일수가 6주까지 확 빠지는 모습. 미리망 앞당겨서 산 거죠. 네. 그 다음 D램의 수급 전망 변경 내역파. 그렇죠. 이게 이제 기존의 모습이고 이것이 이제 D램의 서프라이, 디맨드 대비 서프라이인데 0 아래에 있다는 것은 공급이 상당히 낮다는 의미죠. 네, 공급이 적어지고 있다. 낸드도 마찬가지로 디맨드 서프라이 비중에서 서프라이가 0 이하라는 이 비중이 0 이하라는 것은 공급이 적어지고 있다. 수요에 비해서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호재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시가총액 관련 기업 비중과 ISM 제조업 지수 비중이 아주 비슷하게 움직이죠. 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와 같은 실질적인 그러한 경제지표들이 돌아서야 펀드멘탈적으로 프라이스 하나 가지고는 좀 위태위태한 하나의 날개인데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들이 돌아선다면 이제는 두 날개로 날아갈 게 2분기부터일 것 같다. 이러면서 반도체는 사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랜드 웨이퍼 인풋도 작아지고 있죠. 네, 그만큼 확실히 공급을 줄이고 있는 모습. 트랜스포스가 유명한 반도체 시장 분석인 회사가 랜드 빅그로스 전망도 상당히 10.1에서 9.5까지 낮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 낮아졌죠. 네, 확실히 공급이 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PBR 밴드도 전부 바닥에 있죠. 네, 표준편차도 다 바닥에 있는 모습.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공매도가 다시 시작됐을 때 어떤 종목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볼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번 주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주요 퀘스천 중에 하나죠. 첫 번째, 반도체는 지속할 것인가? 여러 리스크는 있지만 간다. 삼성전자와 소부장 2개 정도는 사서 가야 된다. 결론이었다면 그 다음에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수혜주는 뭐고 피해주는 뭔가? 코스피는 수혜주의다. 코스닥은 피해주의다.
고평가 종목은 피해주의고 저평가 종목은 수혜주의다. 코스피와 저평가, 이렇게 대형주는 저평가됐다. 이렇게 본다면 코스닥 쪽에서의 종목들은 좀 팔고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저가로 계속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은 좀 사야 된다. 이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하게 모 애널리스트가 종목을 열거하면서 한번 찾아봅시다. 최근 공매도 대차 물량이 늘어난 종목을 보면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LG 에너지 솔루션, LNF, 에코프로, SK 아이테크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대차 비중이 늘어났죠. 대차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추가로 더 때릴 확률이 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과 반대죠. 그동안 너무 많이 2차 전지를 때려놨기 때문에 이걸 환매수로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추가 대차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추가로 정말 얘들이 때리는 건지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도 늘어났죠. HD 현대 미포조선, HD 현대중공, 하나오션, LS 일렉트릭, H현대 일렉트릭, 효선중공업도 좀 늘어나고 한미반도체, 유진테크, 이스페타시스, 두산도 좀 늘어나고 두산 로보틱스, T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전부 다 지금 뭐가 늘어났냐 대차 잔고 아직 실행은 하지 않아서 지금 공매도를 칠 수 없고 3월 31일부터 칠 수 있는데 이걸 대비해서 물량을 확보해 놨다는 것은 추가로 공매도가 나오랍니다. 이 중에서 조선, 전력기기, 반도체, 소부장, 로봇 이 중에서 로봇은 오케이 그동안 많이 올랐고 전력기기도 많이 올랐으면 오케이 조선도 오케이인데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소부장은 좀 고개가 갸우뚱거리죠. 이들도 또 치려고 그러나 이건 시장이 어떻게 평가할지 좀 시간을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꼭 이것만 가지고 공매도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2차 전지는 반드시 다시 뒤집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환매수로 매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바닥 탈출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워낙 많이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주제는 반도체에는 더 가는가? 오케이. 뭘 사야 되는가? 삼성전자, 소부장 2개 정도. 두 번째,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누가 수혜주고 누가 피해주인가? 많은 생각들인데 심플하다. 대형 우량주, 저평가된 대형 우량주, 코스피에 있는 애들은 수혜주. 반대로 코스닥에 많이 올라갔던 애들은 피해주. 공매도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 중에서 상당히 헷갈린 것은 2차 전지하고 뭐다? 소부장이다. 둘은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또 두들겨 패나? 이런 의문은 있지만 일단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너무 고평가다. 노봇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추가로 매수하는 것을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이오는 반등 가능한가? 즉 뒤집어 보면 추가로 하락할 것인가? 추가로 상승할 것인가? 세 번째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될 주제다. 다양한 악재가 지금 쏟아지고 있죠. 그리고 고평가가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공매도 재개 시기에 두들겨 맞을 확률이 높은 업종 중에 하나가 바이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리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단기적 반등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바로 지금 반등하기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면에서 바이오도 지금 너무 많이 빠졌다고 사는 것은 아닐까. 좀 한 템포 기다리자. 이 공매도 재개가 된 이후에 바이오를 어떻게 외국인들이 다루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 바이오 시장에 나온 다양한 악재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 악재 중에 하나는 HLB죠. 네, 뭐라고 하기 참 그렇죠. 저는 쓰레기라고 보는데 얘는 쓰레기다. 알테오젠 한번 봅시다. 알테오젠의 경우 곧 공개될 키트로다 SC 임상 3상 결과를 두고 피하 주사가 전맥 주사에 대해서 유효성이 개선이 안 될 경우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루머. 동등하다. IV 즉 주사 닌겔로 가지고 넣는 거하고 주사로 넣는 거하고 동등하다. 이 정도만 돼도 이것을 실험하는 거지. IV 즉 닌겔보다도 더 우수하다를 실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의 또 루머를 보면 비슷하면 뭐 그렇게 매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알테오전과 머크의 키로다 SC 임상 상상 결과에 대해서 ERCC 유럽 폐야마켓 초록은 27일날 발표가 되죠. 앞서 머크는 키트로다 SC가 IV 제형과 동등한 효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좋았는데
동등은 안 된다. 더 우세해야 된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두들겨 맞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신한투자증권 엄민용연설은 SC제형이 IB 대비 유연성의 개선이 안 되면 기대감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코멘트를 SNS상 퍼뜨리는 듯한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 싶다. 음해 목적으로 작성한 것 같고, 엄민용연설은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머크가 진행한 키트로다 SC 임상 디자인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무지의 소치다. 동등한 것만 나와도 잘 나온 거다. 이걸 검증한 거다. 우수성을 검증한 게 아니다. 엄연구원은 키트로다는 현재 IB 유효성만으로 IB하고 똑같은 그러한 효능을 나타낸 것만 해도 연간 40조 매출이고 매년 4조에서 5조의 매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SC로 변경 시 투약 편의성이 개선이 되고 입원비 감소로 전환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러면서 로시의 티센트릭 예를 들었는데 티센트릭이 IB 제형에서 SC 제형으로 바뀌면서 7에서 8분 걸리면서 기존의 IB가 20에서 50분 정도 걸리는 것들을 7에서 8분이나 줄였다는 거죠. 9개월 만에 IB 30에서 60분 걸리는 것을 20에서 50분으로 거의 뭐 7에서 8분 정도만 줄였는데도 시장이 32%나 IB에서 SC 제형으로 전환했다는 거죠. 7에서 8분만 변화도 이렇게 많은 전환율이 있다. SC제형으로. 참고로 키트루다의 IB 제형 투자에 걸리는 시간은 30에서 2시간인데 키트루다 SC는 2에서 3분 정도 줄이는 거다. 이렇게만 해도 시간은 충분히 줄여줄 수 있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엄민영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로시의 티센트릭이 줄여주는 시간이 7에서 8분, 키트루다는 2에서 3분, 이 정도만 줄여도 향후에는 더 이제 개선이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고 SC 제형으로 전환율은 빠를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 대해서 루머는 상당히 악의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한번 꽃이 꺾이면 목이 꺾이면 다시 꽃이 피는데 시간이 걸리죠. 이렇게 한번 꺾이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따라서 알테오전은 35만원 이하에서 매수하지 지금 매수할 때가 아니다. 33만원 정도 빠지면 그때 매수하고 그 사이에서는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올바이오파마의 바토클리맙인데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날 항체 신약 바토클리맙 글로벌 임상 3상이 성공이라고 발표를 한 거죠.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6.24%나 급락을 했습니다. 전주 한올바이오파마는 미국 파트너사는 이뮤노반트와 16개국 2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바토클리맙 중증 근무력증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주평가 지표를 달성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잘 나온 지표죠. 그럼에도 주가가 급락하는 이유는 뭐냐? 지난 18일 한올바이오파마와 중국 허버바이오메드 간의 바토클리맙 관련 중재 절차를 개시했다는 그러한 소식이 하락의 여파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 앞서 한올바이오파마는 중국의 허버바이오메드가 2017년 9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 2월 허버바이오메드에게 계약 해지 통보 및 권리 반환을 서면으로 통보를 한 거죠. 이것에 반해서 허버바이오메드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상업회의소가 ICC죠. 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악재로 작용하면서 하락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어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한올바이오파마에게 유리한 상황이지 않을까. 따라서 알테오전과 다르게 한올바이오파마는 좀 과하게 반응한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공매도 타켓에 대한 두려움도 좀 존재하죠. 그동안 알테오전을 비롯해서 ABL, 바이오, 보로노 이런 종목들이 너무 크게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좀 두들겨 맞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바이오주가 지난주에 주 후반에 갈수록 조정을 받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한번 꺾였다는 거죠. 꽃도 한번 꺾이면 다음 꽃이 필 때까지 기다려야 되듯이 단기적으로는 조정 속에 들어가서 행보장세에 들어갈 것 같다. 따라서 단기 작은 박스권이고 좀 더 기다려서 사라. 그 핵심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알테오전이 35만원이 깨져서 33만원 정도 오면은 그때 매수를 해라.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주제는 향후 방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방산. 이게 이제 가장 머리 아프고 좀 하죠. 양아치적 유중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반응이 일단 나타났다. 하나그룹의 양아치적인 그러한 전략이 일단 시장의 주가 하락으로 나타났죠. 따라서 고점에서 꺾였을 가능성, 다시 고점을 돌파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좀 시간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중 물량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방산은 보는 게 맞을까. 따라서 하나 쪽 방산보다는 오히려 현대 노템과 같은 그러한 대안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방산 관련 업종은 제가 따로 오늘 섹터를 하나 분리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하나 노템과 비교해서 자료를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조선주는 어떻게 봐야 되는 조선주? 네. 모든 호재가 이미 주가의 선반영 이후 방산 조정과 함께 일부 조정이 나타났다. 공매도 재개라는 큰 산을 조선업이 어떻게 넘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그 이유가 실적 전망인데 우리가 예상한 수치가 확실히 한 번 더 보여준다면 단기 조정 후 재상승 전망이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박스권 전망으로 전고점 도달 시 이익을 좀 실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가장 그래도 유망한 종목은 오히려 삼성중공업이 더 좋아 보인다. 최성한 삼성중공업 부회장은 주총에서 24시간 운영 가능한 미래형 조선소를 목표로 디지털 전환 기반의 생산 자동화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뭔가 새롭게 변화하는 거죠. 탄소 포집 설비 탑재 선박의 실선화 적용, 완전 자율운항 솔루션 상용화를 앞당기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따라서 조선은 확실히 꺾여서 박스권 안에 들어왔는데 그나마 살만하다면 오히려 삼성중공업이 가장 살만하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죠. 조선주는 추격 매수는 하지 마라. 자, 그러면 2차 전지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2차 전지. 2025년 2월 국내 양극재 수출액과 수출량은 각각 4.2억 달러, MOM으로 플러스 16%와 1.7만 톤, MOM으로 15%를 기록했다. 뭔가 수출액과 수출량은 확실히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죠. 이에 따른 양극재 수출 가격은 24.1달러 kg당, MOM은 0.2% 상승, 3월 잠정치 기준으로 24.4달러 kg당, MOM은 1.2% 상승 중에 있다. 그렇다면 바닥을 쳤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25년 1분기 양극재 가격은 QOQ로 미들 싱글 하락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나쁜 소식은 아니죠. 2월 양극재 수출량은 2024년 평균 수준까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아직 전방 수요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단계이다. 다만 LNF가 위치하고 있는 대구 지역의 수출량 회복세가 컸다. LNF 쪽에서 뭔가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 이것은 최근 부진한 테슬라 전기차 판매에도 불구하고 신규 모델 Y향 양극재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네, 테슬라의 모델 Y가 상당히 LNF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1월과 2월 누적 양극재 수출액은 7.8억 달러로 3월에도 평균 성장률이 유지될 것이며 올 1분기 양극재 수출액은 약 11.9억 달러, 약 1.7조에 달할 것이다. 양극재 업체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LNF, LG와 코스모 신소재, 유미코와 모두 국내 공장 기준으로 25년 1분기 합작 매출의 컨센서스는 약 2.1조 수준으로 내수 판매 등의 물량을 고려한다면 1분기 양극재 맷업체들은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바닥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반대로 이해하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엔터 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기대 요소는 아시아 포지셔닝 확대, 그리고 중국 한알령 해제죠. 최대 수혜가 되는 거란 이 두 가지 이벤트. 이미 70% 이상 선반영이 진행 중이나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관세에 대해서도 무관하고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은 SM 엔터다. SM. 동사는 중국 등의 리레이팅 테마에 가장 부합한 종목이다. 비핵심 적자 자회사를 정리하고 핵심 자회사 편입으로 실적 상향, 멀티플 할인율 축소를 동시에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추가 상승이 전망된다.
저는 일단 12만원 정도를 SM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화장품이죠. 2월 수출 데이터들이 잘 나오면서 3월 기대감을 높게 하고 있다. 24년 대비 25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턴어라운드 컨셉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관련된 기업의 매수가 필요하다. 해당 기업은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APR, 아이패밀리SC, 여기에 CNC 인터내셔널도 하반기 해외 수지 확대에 따라서 마진 개선이 예상되며 바텀 매수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나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실리콘트는 트레이딩 바이 전략을 추천한다. 아주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지만 바닥에서 사서 위에서 파는 전략도 괜찮다, 나쁘지 않다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을 화장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코멘트를 시장에 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K푸드 한번 봅시다. 1분기 음식료 업체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소폭 하이가 예상이 된다. 설날 설무센터 반영 시점 차이로 전년 베이스 부담이 존재하고 기고효과, 소비 경기 침체가 이어진 가운데 오프라인 유통 채널 노이즈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 중이다. 홈플러스 같은 거. 주류 및 음료 수요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격 인상을 단행한 업체의 판가 인상 효과는 2분기부터 실제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가장 큰 호재이다. 오케이.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했죠. 라면 가격부터. 여기에 업종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으로 하단에 위치한다. 싸다는 거죠. 2분기부터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면 라면, 제과업체의 선별적 저가 매수가 유효해 보인다. 오리온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러브도 한번 봅시다. 이미 주가가 선반영된 이후에 1차 상승 이후에 좀 쉬어가는 상태죠. 네, 단기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 속도감이 존재한다. 무슨 말이냐? AW 2025 개최가 됐는데 주요 기업들의 신제품 등이 공개됐는데 아쉽게 새롭게 느껴지진 않았다. 로봇 전시회에서 구글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공개했고 피규어는 BOTQ, 보트Q라는 생산시설을 공개했고 양산형 피규어 3.0 공개를 임박했다. 휴머노이드죠.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좀 지는 모습, 아이로봇이 몰라 그랬죠.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밀리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미국 로봇주의 주가 하락을 가져왔고 한국 로봇주에도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결국 테슬라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 머스크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0만원 이탈 시 장기 투자자들은 다시 분할로 접근해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다. 문제는 공매도 재개 시 집중 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당분간 접근은 좀 피하고 그동안 올라오면 팔고 내려가면 사지 말고 좀 버텨보자. 따라서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준으로 30만원이 깨지면 그때 좀 진입해보자. 로봇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업종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네, 이번 주 결론 한번 봅시다. 시장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대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국내 시장의 수급 주체 변화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소나기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4월 2일 날.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잔존해 있습니다. 4월 2일 예정된 트럼프의 관세 이슈를 한번 보고 움직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미국 관세들을 많이 부과하는 최근 미국의 관세를 많이 부과한 날을 더티 15이라고 하는데 이걸 거론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더티 15에 속해 있는 국가입니다. 트럼프와 일부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에 따라 관세 정책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차 확대되는 점도 부담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휴전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다음에 가자지구 문제도 상당히 큰 리스크는 아니지만 시장에 잠재된 리스크로 보여지는 거죠. 이게 또 언제 또 크게 또 확산될지 모르는 거죠. 여기에 가장 큰 시장 리스크는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죠. 네. 어떤 종목들이 터지고 어떤 면을 뗄지 알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타났던 우리나라 대형 우량주 저가로 좀 사는 것, 저가란 평가, 밸류에이션도 나왔고 너무 많이 터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도 사이클리컬로 턴 얼라운드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코스피의 대형 우량주를 집중적으로 외국인이 살 가능성, 외국인이 한번 매수로 돌아왔으면 상당히 긴 기간, 최소한 1.5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매수를 하는 거죠. 이제 5일째이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지만 상당히 기대감이 된다. 이에 따라서 우리의 포트폴리오 비중도 변경을 해야 되죠. 연초 이후 상승분이 크고 노이즈가 발생하는 업종을 축소하고, 이 부분 보니까 방산, 조선, 전력기기는 로봇, 제약바이오 이런 부분을 축소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유한 코스피의 대형 우량주, 예를 삼성전자, 그다음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을 말하는 거죠. LG화 이런 종목들.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으로 변화된 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주로 많이 사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해야 될 것 같다. 따라서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를 중심으로 중기적으로 바닥을 치고 올라온 화학, 2차 전지주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봅시다. 화요일 중국 보아오 포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총이 3월 25일 화요일이네요. 수요일날 유럽 폐암업계 ELCC가 열리죠. 네이버, 카카오, 현대중공업 주총도 열리고 있고, 27일 SK 하이닉스 주총, 28일 미국 2월 PC 물가지수, 이게 이제 굉장히 더 중요한 미국 지표 중에 하나죠. 크래프톤 신작 인조의 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2월 PC 물가지수가 금요일,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총 화요일 굉장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27일 SK 하이닉스 주총. 근데 금주는 할 이야기가 많아서 좀 주저주저 오랜 시간 이야기했는데 잘 빨리 듣기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에서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친구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이거 복사해서 치고 들어오시면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 같아요. 집단지성으로 공부하는 유료 카페니까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주는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매도가 가장 큰 리스크인데 어느 종목을 때리고 어느 종목을 살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상만 하고 있는데 우리의 예상과 반대로 갈지 비슷하게 갈지는 모를 것 같아요. 일단 대형 우량주 삼성전자와 일부 소부장을 중심으로 매수 전략을 좀 펼치는 것은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4월 2일까지는 이제 좀 시간이 좀 남아있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선반영이 된다면 미국은 단짠단짠일 것이다. 이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저녁입니다. 일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 잘 보내시고 이번 주도 좀 화이팅 하시면서 승리하면서 대박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십시오.